여러분, 상가집에 가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사람이 상가집에 가면 안 되는지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간혹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재인 사람은 상가집에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삼재는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 3분의 1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 잘 아시겠죠? 그리고 또 아홉수에 있는 사람은 상가집에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49세, 59세인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사회생활을 가장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상가집에 가장 많이 가야 하는 나이대가 바로 48세부터 60세까지입니다. 네, 만일 이렇게 되면 상가집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상문살이 있는 사람은 상가집에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상문살이라는 것이 바로 일본식 점수락이고 우리의 학문 사주학이나 풍수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네, 전형적인 점쟁이들이 장난하는 소리예요. 이러니 사람들이 우리 동양학을 보고 미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살에 관한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시고 항상 제대로 이치에 맞는 행동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출산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부모는 상가집을 방문하는 것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출산을 한다는 것은 가족의 경사이며 또 항상 근신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태어나는 아기가 건강하게 무탈하게 잘 자라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행여 상가집에 다녀온 후 아기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평생을 그 죄책감으로 시달릴 수 있게 과거부터 조심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경우는 의술이 워낙 발달하여 태어나는 아기나 산모에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현저히 적지만, 과거에는 의술이 미천하여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아기의 확률이 현저히 낮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간혹 건강치 못하게 태어나는 아기나 또 자라면서 아기가 병을 얻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죠. 맞습니다. 이래서 다들 조심하고 경계하고 근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 병원들은 여러 곳의 장례를 한 곳에서 치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여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3, 7일이 지나기 전에는 부모를 제외한 그 누구도 아기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자칫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생긴 말이에요. 하여 출산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늘 조심하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로, 결혼을 100일 이내로 앞둔 부모의 경우 장례식에 가는 것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과거부터 집안에 경사가 있으면 외부의 일에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법도였습니다. 네, 이럴 때는 송사도 하지 않고 재산 증식도 가능하면 삼가고 또 타인의 원한을 살 수 있는 일은 가능한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었다는 것이죠. 이는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야 할 결합에서 자칫 불길한 일이 끼어드는 것을 꺼리는 마음에서 규범처럼 여겨왔던 것입니다. 네, 타인의 저주는 어떤 식이든 한 사람에게 문제를 만들게 되고 이것이 행복한 자녀의 결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현대는 예식장을 예약하기가 너무도 어려워서 1년 전에, 2년 전에 결혼날을 잡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보통 100일을 기준으로 결혼날을 잡았었습니다. 하여 결혼식을 하기 전 100일간은 항상 조심하시고 근신을 해야 하는 거예요. 네, 간혹 결혼날을 잡았는데 상가집에 가도 됩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이렇게 100일 동안만 조심하시면 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로, 집안에 큰 환자가 있는 경우 상가집에 가는 것을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큰 환자가 있다는 것은 가족들이 모두 크게 걱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환자도 그러하지만 가족들 역시 굉장히 크게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여 불행을 논하는 장소, 그리고 자칫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장소는 가능한 피해야 하는 거예요. 네, 자신은 모르지만 은근히 아주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행여 장례식장을 다녀와서 집안의 환자가 더 악화되거나 또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면 스스로에 대한 자책 역시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맞습니다. 나 때문에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절대 만들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아니 앞서 두 가지 경우에 피치 못하게 장례식장을 가야 하는 경우라면 장례식장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마시고 입구에서 상주를 불러내어 그 사정을 다 말하시고 가지고 가신 부조금만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집안에 큰 시험을 앞둔 가족이 있다면 장례식장을 가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자질구레한 시험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가족 중 누군가 인생이 걸린 시험이라면 그 당사자는 누구라도 아주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경우 역시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늘 조심을 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도 과거 시험을 앞둔 자녀가 있으면 상갓집을 가지 않는 것이 법도였으며 이것을 탓하거나 질책하는 일은 어디에서도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앞서의 일들이 본인의 일이라면 무조건 상갓집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생기는 일인데요. 어린 청년들이 친구 부모님의 장례식장에 앞서의 일들을 앞두고 있으면서 참가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특히 출산을 앞둔 아내가 있는 남편이 이런 철없는 짓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도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이든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양학에서는 원한이 있는 영혼은 이승을 떠나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은 당연히 출산을 하지 않았으니 기가 약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 아내는 출산을 하여 기가 굉장히 약한 상태이고 또 태어난 아기 역시 굉장히 면역력이 약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본인이 병이 있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생긴 마음의 병이 본인의 삶을 더 짧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꼭 지키시도록 하십시오. 여섯 번째로, 상갓집 방문에 관한 과거의 법도와 또 이야기드립니다. 여러분, 과거부터 제사가 있는 달에는 상갓집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혹 피치 못해 상갓집을 방문했더라도 그곳에서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혹 절을 했으면 제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고, 간혹 제주라서 할 수 없이 참석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상갓집에 관한 이야기들은 참 많지만 이것만은 꼭 지키셨으면 합니다. 네, 이는 풍수에서 말하는 제사에 대한 기본 예법이에요. 여러분, 조상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인 제사가 자칫 이런 걸로 인해 부정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사업이나 개업을 앞두고는 가능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현대는 인맥사회이라 할 수 없이 장례식장을 가야 하는 경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그 어떠한 찜찜함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여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큰 일을 앞두고는 뒤도 돌아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던 것이죠. 네, 불행이나 안타까움, 불길함을 어떤 시기든 멀리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개업을 열흘 이내로 앞둔 사람, 또 사업을 준비해 새로이 열흘 이내로 시작하려는 사람은 모든 불행을 보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상갓집에 방문하면 안 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